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혹은 은인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면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할 때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거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은인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주 구성에서 인성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인성운이 없거든요. 제 사주에 인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자라면 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야, 너 네 아버지처럼만 살으라고. 네 아버지 얼마나 훌륭하냐. 진짜 네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분이다. 네 아버지처럼만 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형을 한번 봐라. 네 형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그 학교에서도 모범생 아니냐. 네가 진짜 형처럼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 갖고요, 그 사람만큼만 되라, 뭐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러면 주로 어떻게 들었냐면요,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주정뱅이 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봐라, 저게 맨날 술 먹고 주정이나 하고 그러는데 네가 만약에 저렇게 되면 되겠냐. 절대 너는 아버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만 들으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네 형처럼 되면 안 된다. 네 형을 봐라, 저게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부터 깡패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직장도 제대로 좋은 직장도 못 갖고 맨날 부모 속이나 속이고, 그래서야 되겠냐. 너는 절대로 니네 형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내 주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내 가족이라든가 친척 중에서는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친척들이야 뭐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구를 본받고 그 사람을 모델로 그렇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막 70명 80명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같은 때에도 그때 엄청났어요. 거의 뭐 한 70명 정도 됐어요, 한 반에.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반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애착을 갖고 그렇게 다가오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뭐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에는요, 딱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거야. 뭐 저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자식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식은 좀 예의라고 봐야죠.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도 누구나 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나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네가 그분에 대해서 효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특별히 내가 부모님이 내 인생에 뭐 은인이라든가 뭐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뭐 아주 잘 됐다라든가 뭐 특별히 그럴 만한 그런 생각은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없어요. 특별히 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세세히 따져 들어가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이제 사주를 한번 배워보라고 이렇게 권한 후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밴드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직간접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많이 교류를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없어요. 내 인생에서 뭐 기억이 될 만한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TV에서요 예전에 이런 프로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렸을 때 뭐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막 옛날에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찾아가서 막 만나고 막 그런 프로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유명인이 돼가지고 그런 프로에 출연한다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인성운이라는 것이 그 사람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저처럼 인성운이 없을 때, 그럴 땐 또 대운의 영향도 아주 크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대운에서 인성운이 용신운으로, 내가 이제 인성운이 없는데 인성운이 없으니까 용신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부분 용신운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은 내가 신강한 사주라 그래도 비경겁제가 아주 많아갖고 신강한 사주라고 하더라도 인성운 자체, 나한테 없는 오행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성운이 내 사주에서 용신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인성운이 대운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는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 인성운이 약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인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인덕이 없다는 얘기는 외롭다고 봐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특별히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외롭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또 괴로운 것도 없죠. 제가 지금까지 뭐 식신상간운이나 관성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없을 경우에 큰 타격이다, 약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성운도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성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성운이라는 게 어떤지 그것 자체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 이론이라는 것이 불교 이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의 연기법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성운이라는 것이 극하는 게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리고 인성운을 극하는 게 재성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오행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요 육친관계에서는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인성운이 어머니를 나타내요. 그럼 인성운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 아들 그러면서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운이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러면 어머니 복이 없다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뭐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뭐 이혼할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처럼 이렇게 자식 때문에 막 이혼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 협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그 남편한테 확 맡겨버리고 그냥 자기는 따로 재혼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 복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한테 이제 그 사주 분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존재지만 실제로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난 엄마가 너무 싫다. 아, 엄마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모두 100% 좋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 복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 인생에선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성운이 생한 게 뭐죠? 비경급제잖아요. 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성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죠. 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좀 옆에 와가지고 야, 너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 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를 이제 좋은 친구로 생각해가지고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남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면 남들도 나를 도와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연이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로 인덕이 있어요. 그 사람 행동 자체는 그렇게 뭐 정감 있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울 때 남들이 탁탁 도와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괜히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인덕이라는 게 이제 범위를 넓게 잡으면 나한테 뭐 남편 복이 있느냐, 부모 복이 있느냐, 아내 복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간성운, 재성운 이런 걸로 따로 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인덕이라는 것은 이런 가족 관계를 떠나서 뭐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인덕이 있으면 뭐예요? 부자 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돈 버는 방법을 막 가르쳐줘. 돈 버는 방법을 막 가르쳐줘. 그리고 어디에다가 땅 사놓으면 막 좋다고 막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인생 자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한테 인덕이 없어요. 그것처럼 불리한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정말 큰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인덕이 없어요. 인성운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일단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좀 독립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타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나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독립적인 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인성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성운이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생해주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 양육과 관련된 사업,
뭐 이런 걸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성운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나한테 없으면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사주에 인성운이 없으면 그 인성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죠. 왜냐하면 인성운 자체가 사람을 생해주는 거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정감 있게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게 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성운이 또 뭘 나타내냐면요, 학문운을 나타내요. 학문운.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공부,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성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잘해야지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이제 좋은 대학에 나와야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성운이 만약에 용신운으로, 인성운이 용신운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 사주가 좀 신약해야겠죠? 그것이 용신운으로 청소년 시절에 딱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대운수가 5인데 15살서부터 25살 사이에 인성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제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공부라는 것은요, 일단은 집안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만약에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 집안의 그 부모가 직업이 좋단 말이에요.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단 부모의 머리를 물려받았으니까 머리도 좋을 테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학구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제 돼 있으니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인성운이 없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겠냐 못하겠느냐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판별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학자의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라는 것은 평생 동안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계속 책만 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에 인성운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자의 길로 가는 것은 제가 반대하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가 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반대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고시죠. 행정고시, 외무고시, 혹은 공무원 시험.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도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도 반대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특출나게 잘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전교 1등만 했다, 뭐 이런 수재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뭐 괜찮은 직업이 없어,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 공무원 시험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돈하고 시간 낭비만 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타격이 워낙 큽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것은 반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인성운이 학문운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이제 보살피는 마음, 뭐 이런 것도 나타나니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아, 이 사람은 좀 인품이 있는 사람이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나타내요. 그러면 인성원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일단은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너는 인격이 떨어져, 인품이 떨어져, 이런 말처럼, 인성이 떨어져, 이런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주 구성에서요, 재성운이 아주 많아요. 재성운이. 그러면서 인성운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재성운은 아주 강하면서 인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직업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평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재성운이 인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성운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일반적으로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 속성 자체가, 돈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을 나타내죠. 탐욕. 돈이면 이제 뭔가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물질적인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럼 인성운은 정신적인 걸 나타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성운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러면서 재성운은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머리 잘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별로 정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좀 천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주 구성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 한번 물어보고. 어쨌든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같이 사귀기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재수를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분들 재수하고 이런 것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3 때까지 착실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자녀분들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거는 이런 체제에서는 이 재수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게요, 실제로 재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성적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 삼수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쓴맛을 못 보다가 이 재수라는 걸 하면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재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이 그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수하면서 사람 망가지고, 재수 실패하니까 뭐 삼수를 하겠다느니, 뭐 차라리 외국에 가서 뭐 학교를 다니겠다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막 부모하고 막 다툼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녀분들 재수를요, 아무 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수하는 시기가 20세잖아요. 그러면 특히 내 자식이 무인성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세 재수하는 시기에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럴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수는 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선창케 했는데 재수를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1년 동안 그냥 놀고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인성운이라는 게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런 걸 볼 때 아주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인성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인성운을 극하는 재성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봐서 뭐 자녀분들이 재수를 한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든가 뭐 이랬을 때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성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운에서 이 인성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인성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 그때 공부하기에 적합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에는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그 인성운이 40대에 들어왔거든요. 40대 초반부터 인성운이 들어왔어요. 그게 용신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안 풀리다가 제가 40대에 사주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40살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운이 풀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인성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공부하기에도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없는 사람은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자체가 외롭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말년으로 갔을 때 그때도 대운에서 인성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 됐을 때 외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외로움을 참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노인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내가 인성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사주에서 인성운이 없다. 그럼 그 인성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활에서 그 인성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인성운이라는 것이 내 사람에게는 그 인덕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우의 사주 드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